안녕하세요, 세모엄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주 한 달 살기 초보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살기 준비하시면서 설레기도 하지만 준비하고 알아볼 것도 많아 머리 아프시죠? 한 달 살기 할 때 꼭 피해야 하는 실수 7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숙소 사기 사건 간과하기. 간혹 숙소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숙소는 여행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기도 하고 한 달 살기 같은 경우 목돈이 들어가므로 더 조심해야겠죠? 그럼 숙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곳은 저의 제주 세컨하우스입니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숙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의 소유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입금 전 소유주와 계좌명이 같은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열람하세요. 방문자의 실제 후기가 있는 집. 방문자의 후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숙소가 숙박업체로 정말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후기는 외관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절대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실수, 주변 환경 살피지 않고 예약하기. 한적한 시골 마을이 좋아 예약했는데 주변에 축사나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담인데 한 달 살기 준비 중 예약 직전까지 갔던 숙소 후기를 읽어보는데 어느 후기에 하수구 냄새가 종종 난다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근처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었고 주인분께 물어보니 바람 부는 날에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약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 숙소 주변에 뭐가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세 번째 실수, 여행 스타일 고려하지 않고 숙소 예약하기. 제주도는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커다란 섬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2시간이 소요되는 큰 섬이죠. 제주도민뿐이 말하기 동쪽 사람들은 서쪽을 지구 반대편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네요. 내 숙소가 협재 바다 쪽에 있다면 성산일출봉을 보러 가고 싶을 때 왕복 3시간이 넘는 운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여행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나는 한 곳에 머물며 쉼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면 한 곳을 예약해서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여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점으로 이사를 하지 않아서 좋고 한 달을 예약하면 숙소비를 조금 더 할인받죠. 반대로 난 제주에서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고 유명한 맛집과 카페들도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서쪽의 보름, 동쪽의 보름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기간을 나눠서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스타일의 숙소에 묵어보고 맛집 투어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서쪽에만 한 달 동안 머물렀었는데요. 동쪽에 다녀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양한 곳을 보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쪽 반, 동쪽 반 이렇게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활동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굳이 비싼 단독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가성비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마당 있는 주택에서의 낭만을 이 기회에 경험해도 좋지만 제주에서는 자연에서 누리고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숙소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체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성비와 여행 스타일을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해 여행 중인데요. 가성비 좋은 오션뷰 오피스텔에 너무 만족해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 실수, 나의 라이프 스타일 고려하지 않은 숙소 잡기.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숙소를 잡으셨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달 살기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일도 많고 집 밖에 나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마트를 가야 하는데 차로 20분 이상 걸린다? 급하게 생수라도 사야 하는데 걸어서 갈 편의점도 없다. 이러면 정말 난감한데요. 주변에 마트나 편의점 혹은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아지트 같은 카페도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간단하게 치킨이나 배달 음식이 어떤 것이 되는지 알아보고 가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정말 비바람 불고 나가기 싫고 집에서 뒹굴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5번째 실수, 숙소 편의시설과 기타 비용 간과하기, 관리비입니다. 숙박비에 관리비가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비가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생각지도 못한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관리비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가 다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가스비가 별도인 경우 제주가 생각보다 춥고 가스비가 육지보다 더 비싸니 꼭 고려해 보세요. 입실 시 계량기 사진 찍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2번째, 건조기의 유무. 제주도 습한 거 다 아는 사실이죠? 건조기가 있고 없고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만약 건조기가 없다면 옷을 넉넉히 챙기셔야 합니다. 3번째, 쓰레기 처리 방식. 제가 한 달 살기 했던 숙소는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주인분이 수거해 가셔서 너무 편리했는데요. 집마다 쓰레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데 거리가 가깝지 않을 수 있고요. 먼 경우에는 매번 쓰레기를 차에 실어 날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4번째, 입실 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 남기기. 렌터카 빌리시면 첫날 차 상태 사진으로 남겨놓으시죠? 마찬가지로 집 상태도 꼼꼼히 기록해 놓으셔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판가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실수, 음식점 휴무일 확인 안 하고 찾아가기. 여행의 반은 먹는 거잖아요. 각 식당마다 휴무일도 다르고 오픈시간, 마감시간도 모두 각각입니다. 영업일과 시간 꼭 체크하시고 당일날 인스타로 휴무를 공지하는 곳도 있으니 가시기 전 인스타 확인 꼭 하시고요. 정말 가시고 싶은 곳은 전화로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7번째 실수, 제주 날씨에 대한 오해. 제주도는 남쪽이니까 따뜻할 것이라는 오해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 6월의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좋은 날씨 한 달에 반도 안 됩니다. 겨울은 따뜻하냐고요? 기온은 높아도 제주 바람이 모든 걸 날려버릴 기세니 꼭 패딩 필수고요. 한 달에 반은 거의 비 오거나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대부분이라서요. 여름에도 긴 팔, 긴 바지 필수고 잠바도 꼭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비 오는 날 가기 좋은 실내 테마파크나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곳은 얼마 전 생긴 리틀 프린스 뮤지엄인데요. 어린 왕자 테마로 정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어떠셨나요? 한 달 살이는 단기 여행보다는 여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여행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에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한 달 살이를 하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낭만인 것 같은데요. 제주의 하늘, 제주의 바다, 제주의 산, 바람, 맛, 멋. 모든 면에서 제주의 낭만을 누리시는 한 달 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는 제주살이의 낭만을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찡 정보와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통하는 거 매우 좋아하니 마구마구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여행하세요. 안녕!